자, 우선은 제가 이러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도표가 뭐냐면요, 정권별로 서울에 전국적인 것보다는 지금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의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든가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경실련에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50몇 %가 이제 상승을 했다. 중위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이 중위권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시고 있겠지만은 일반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통계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걸 조사해서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통계는 아니죠. 예, 그거는 그냥 보조 자료 이런 정도로 되는 것이고요. 통계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어떤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국민은행 데이터와 현재 감정평가원 데이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요, 원래는 이제 이러한 그 부동산 지표 자체를 원래는 이제 주택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죠. 주택은행이라는 곳이 이제 거의 국가기관에 거의 소속되어 있는 은행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주택은행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왔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모으고 이런 자금으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제 이랬던 것인데, 이게 국민은행과 합병이 되면서 이런 지표들, 부동산에 관한 지표들을 국민은행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거의 2012년까지 국민은행에서 관리를 해왔고요. 2012년 이후부터 이제 감정평가원에서 이런 지표들을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2년 이전부터 이러한 자료를 조사하던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또 국민은행 데이터가 또 좀 쉽다고 할까요? 적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감정평가원 데이터를 이제 공식적인 부동산 지표로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국민은행 데이터를 많이 찾아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이전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국민은행 데이터를 가공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고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제가 좀 적응이 돼 있다고 해야겠죠. 좀 편리한 어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지표는 국민은행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데이터와 감정평가원 데이터는 사실은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은행 데이터는 일부 부동산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호가까지도 좀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감정평가원의 데이터는 그런 것보다는 거래가 위주, 이제 실질적인 변화되는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호가가 반영되는 건 국민은행 데이터가 반영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은행이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좀 더 현재 상황에서 많이 반영되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원 자료가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국민은행 데이터가 조금 더 높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감정평가원 자료나 국민은행 자료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뭐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개 다 굉장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제가 국민은행 데이터를 써왔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제 국민은행 데이터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정권별로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런 걸 봤는데요. 단적으로 보시면은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이거 뭐 중위권 가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의 주택 가격 자체, 아파트 가격 자체가 21% 상승한 것으로 저는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그냥 21%포인트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제 105.1포인트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때 이제 85%포인트 정도 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100포인트가 넘었으니까는 한 21%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한 것으로 이제 지금 조사가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8%가 상승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상 마이너스 2.5% 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8.4%가 상승을 했고요. 이걸 봐서는요, 노무현 정부 때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상당 부분 오른 것으로는 조사가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더 오르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3년차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차가 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아니면 더 안정화가 될 건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전 정권인 김대중 정부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IMF 위기 전 수준에 봐서는 이제 18.8%가 상승을 한 건데요. IMF가 발생을 하고 나서는 가격이 떨어졌죠. 한 5%가량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부터 상승한 거로 봐가지고는 23.3%까지 우리가 최고 등락폭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12.2%가 상승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중반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꼭지점에서는 이제 18.6%까지 상승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이제 국민은행 데이터조차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런 지표로 만들기는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전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부양만 했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1967년도에 처음 나왔죠. 1967년도면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였죠. 1967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려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되다 보니까 1978년도에 뭐 88 조치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지금 우리가 이 강남의 삼성동과 송파구의 일부 지역에 내려진 이 강력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벌써 1978년도에 벌써 정부에서는 꺼낸 카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실질적으로 먹히질 않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전 정권의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일부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이제 가져갔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는가를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제3항교가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강남과 강북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또 19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되었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 강남 지역에 엄청난 인프라가 발생을 하면서 또 이곳이 앞으로 이제 노다지 땅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었고 1972년도에 영동 신시가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복부인들이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발표가 되고 개발이 되니까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와 같은 이러한 강력한 제도 자체도 거의 무색할 만큼 이 복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과 함께 개발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초창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쓰다가 투기 과열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또 규제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뭐 완화 정책으로는 이제 양도세 같은 것들을 인하하고요,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뭐 했었는데 이때도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요, 택지개발 촉진법을 제정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이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서 목동 신시가지라든가 개포동 자연녹지 등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83년도에는 또 엄청나게 투기가 성행을 했죠. 그러면서 뭐 채권 입찰 재시행이라든가 또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담첨 제한이라든가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또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토지거래 허가 신고제 등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이 당시에도 어떤 이런 토지에 대한 투기라든가 뭐 주택에 대한 투기는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뭐 중론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부 이제 여기 이제부터 나오는데요.